원래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좀 가볍게 강사를 시작을 했다가 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법원직 쪽도 실무관을 뽑는 시험,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을 뽑는 시험, 또 이제 우리 경찰 수사관을 뽑는 시험이 세계 직렬에 좀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타고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노량진 강의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수험 생활에 저는 막 초단기 합격 이런 걸 못했습니다. 나름 일정 기간 수험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니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좀 느꼈던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좀 일이 커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프라임에서도 이제 뭐 또 이번에도 합격생이 나왔고 제 수강생 중에서도 경찰 쪽에 이제 또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커리의 궤는 우리 이제 송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원 커리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좀 이제 각 커리별 특징을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단계예요. 크게 네 단계인데 뭐 사실 여러분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 어느 학원이나 흔히 뭐 기본반, 심화반, 뭐 기출반, 마무리 정리반 보통 다 이렇게 진행을 하죠. 예, 하는데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제가 이제 뒤에 적어놨는데 좀 제시긴 제시인데 무늬만 제시. 그러니까 뭐 1년 됐는데 솔직히 열심히 안 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기초체력반이라고.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이 맨날 공만 차고 맨날 빠따만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웨이트장 가서 웨이트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달리기 하고 체력 올린단 말이에요. 24시간 내내 공만 차는 거 아니고 24시간 내내 공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기본반의 커리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우리는 막 빨리 합격을 하고 싶으니까 막 빨리 문제도 풀어보고 싶고 막 내 실력이 단기간에 오르는 걸 보고 싶은데 수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험은 분명히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 체감상 70%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30%도 못 따라와요. 한 70%는 거의 2단계에서 학생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이때부터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실력이 느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 내가 오늘 하루 한 4,000m 뛰었다라고 해서 체력이 바로 올라요? 내가 오늘 웨이트 한번 했다고 해서 근육이 바로 붙어요? 아니거든요. 이거 좀 버텨야 돼요. 이거를 좀 강단지게 버텨야 되는데 학생들이 나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실력은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되게 그냥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프라임 경찰학원에서 제가 제일 높게 사는 거는 관리반 운영이에요. 관리반 운영. 이게 이제 어쨌든 강사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도 학생 전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감시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거는 솔직히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여기 이제 4층인가요? 4층에 이제 관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들어오면 휴대폰 반납하고 딱 수업 듣고 카드 찍고 나갈 때 휴대폰 찾아가고 요 과정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참 그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학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같이 진행하는 건데, 해서 기본반은 그런 겁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고 생기초를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아주 기초적인 단어, 아주 기초적인 용어, 여기서 약간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강사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난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뭔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다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생도 잘 모르는데 그냥 분위기 보고 따라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강사한테 있으면 뭔가 그럴듯한 어려운 법리나 어려운 판례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물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 용어의 뜻이 뭐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초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단어, 기초적인 용어부터 좀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좀 기본반이고요. 그리고 판례를 볼 때도 교재에 실려 있는 거 독학을 하면 뭐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비싼 돈 주고 학원 왜 와요? 저 강사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가 어차피 단계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은 일순 돌아갈 때 좀 원칙적인 판례, 요 기본 법리에 따라서 이 기본 법리에 따르면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근데 수험이 어려운 거는 분명히 판례가 대다수 이런 입장을 취하다가 꼭 삐딱선 타가지고 예외적인 판례를 타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배워버리면 머리가 꼬여요. 판례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반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기본 법리에 따라서 좀 원칙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심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심화 들어가면 기본반 때 요 파트는 요게 중요했었죠? 라고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요런 이런 기본 판례들은 언급만 해주고 이제 그 판례랑 비교되거나 유사하거나 해서 뭔가 좀 예외적인 판례들을 좀 본격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심화반은 슬슬 이제 뭐다? 스킬을 좀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스킬을. 이제 내가 좀 법리를 쌓아놨으니까 좀 공도 좀 던져보고 공도 좀 차보고 빠져 좀 휘둘려보고 근데 이제 막 그 선우가 바뀌어가지고 막 체력도 없는데 막 공 휘둘리려고 하면은 스텝 꼬이는 거고 또 반대로 하루 종일 책만 보시는 학생들도 있고 있어요. 막 계속 차량만 쌓는 거야. 근데 그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면은 이런 걸 좀 적절히 강사가 배분을 해가지고 요거 되는 기본 문제 쌓읍시다. 슬슬 예외 판례 공부합시다라고 정리해 드리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 뭐 심화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량진 학원계에 해묵은 논쟁이 있어요. 작년부터 형사법 체제로 과목이 변경이 됐고 솔직히 말하면 이 2010년대의 기출 문제들하고 방금 우리 원욱쌤께서 올해 무난했죠? 라고 하는데 그 무난한 시험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2010년대보다 올해 시험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무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학생들의 수준도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문제의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왔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알아. 그냥 2010년대, 2015년도, 16년도 경찰 기출 문제하고 2021년도, 2년도 기출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나?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험임에도 학생들이 잘 맞추고 성적이 나와서 붙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기출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기출을 잘 분석하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저는 확고한 견해가 있습니다. 기출을 잘 분석을 하면 100점은 안 나오겠지만 합격권 점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출 분석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출 문제를 풀었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아니까 기출을 분석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기출책을 딱 피면은 머릿속에 이미 이 페이지에 이 문제 있었지 읽지도 않고 이거 4번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알거든요. 이거를 내가 기출을 분석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고 기출을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답만 외울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림 맞추기 느낌으로. 근데 이런 거로는 대비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기출반 들어가면 뭘 많이 하냐면 여러분 요거 맞췄는데 혹시 이거 틀렸어요? 그럼 기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맞추면 이거를 이해하고 풀었으면은 이 지문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이게 기출 분석입니다. 근데 내가 2017년도 이 지문을 맞췄으니까 나는 이걸 알아. 아니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그것을 묻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숨어있는 법리가 뭔지, 이 지문이 나왔으면은 이게 원칙 판례였지.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비교 판례로 이게 나올 수 있겠다. 혹 이게 예외 판례였는데 이게 나왔네. 다음에 원칙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지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출을 암기하면 안 되고요. 뭐 누군 뭐 유튜브 보면 막 기출을 암기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옛날에는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쫙 나와버리니까 대충 이렇게 몇 개 따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시험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기출을 이해하자 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만 이제 그림 맞추기 하지 말자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은 우리 뭐 과장님이나 원옥쌤이나 이제 우리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설명은 앞에 설명해 주신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건데, 다만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형 모고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지금 생초시로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형을 처음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 내가 뭐 반년 내지 1년 혹은 2년을 해가지고 동형을 한 1, 2년 공부를 하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동형 1회차 때 점수차가 나겠죠. 당연히 좀 공부한 친구들은 동영에서 잘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동형을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은 시험 봤는데 50점, 60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건 통계학에 따른 경험인데, 제 경험인데, 그 50은 나왔으니까 아씨 올해 안 되겠다 이렇게 나버리는 친구들 말고요. 어떻게든 아득바득 18 따르잖아요. 그러면 한 9회 10회쯤 가면 그 두 학생 간의 갭이 거의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그 이제 막 진입한 그 친구가 이번에 50점, 내일 55점, 3회차 60점, 그 다음에 뭐 4회차 65점 이렇게 가면 좀 낫죠. 그래서 조금 나아지니까. 근데 이번에 50점이 나왔는데 2회차에 45점이 나와요. 3회차 또 50점 나와. 아씨 뭐지? 안 되나? 생각을 하는데 학생은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점수가요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80점이 나와요. 내가 계속 50점 막 55점 맞던 게 갑자기 8회차에 갑자기 80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를 좀 버티셔야 됩니다. 요때까지 계속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하고 버티다 보면은 딱 어느 순간 80점이 딱 넘으면 그 다음 시면 또 80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모고가 차근차근 우상향하면은 우리가 또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점수는 한 번에 팍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 4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까지 우리 학원의 기본 커리하고 동일하고요. 뭐 여기는 뭐 아까 말한 그대로니까 우리 뭐 기초반은 초시생 특히 여러분 그 솔직하게 무늬만 재시생 이것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올해 저쪽 검찰직에 거의 수석급으로 붙은 여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작년에도 되게 붙을만 했던 친구인데 안 됐고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아쉽게 안 돼가지고 재작년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 나서 떨어지고 마저 바로 온 거야. 나는 근데 그 학생이 그 전년도에도 1년 동안 열심히 갔기 때문에 너무 빨리 5월달에 빨리 왔길래, 우리 경찰은 1년에 2번이지만 검찰 한 번이거든요. 너무 빨리 왔길래 내가 막판에 지칠까봐, 그때가 5월이니까 시험은 4월인데 내가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좀 이따 와라고. 내가 야 너 괜히 빨리 왔다가 지칠까봐 좀 늦게 와 이게 했는데, 그 학생이 저는 되게 우문을 했고 그건 되게 현답을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 늦게 오면 그동안 뭐 할 거냐고. 뭐 그냥 뭐 얼레벌레 시간 때우자고 올 건데, 얼레벌레 시간 때울 바에야 그냥 학원 나와서 막 초시 때처럼 막 집중력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하늘만 듣고 있으면 뭐 좀 그거도 남을 거고 또 새롭게 아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1년을 또 묵묵히 버티더라고요.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그 수업 이쪽 자리 앉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많았어요. 역시 수험은 그런 거예요. 수험은 뭔가 특별하고 기가 막히고 특정한 사람을 들어야 붙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내 할 거 하면 붙는 시험이고 특별한 방식이 없이 처음부터 성실히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제시니까 좀 쉬었다 막판에 올까? 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쉬었으면은 또 빨리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좀 우리 무늬만 제시된 친구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진행하는 판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화반은 한 직접 시험에서 형사반 75점 정도 나온 친구들 정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외 좀 정리하고 이제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뭐 제가 이제 늘 써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전체 알 텐데 여러분 운동 하시니까 여러분 그 막 스쿼트 하고 역기 올리는데 허리 다 빠지고 엉덩이 다 빠지고 막 온몸 쓰면서 역기 100개 들어갔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백날 저 무게 쳐가지고 100개 쳐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딱 자세 잡고 10개를 하더라도 좀 천천히 딱 정도에 맞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거든. 판례 교재에 판례가 쭉 나와요. 머리 쓰기 싫으니까 야매처럼 가만히 있어 보자. 요 글이 나오면 요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맞는 판례. 됐어. 야 귀찮으니까 요거 외우고 넘어가. 요거만 보고 넘어가. 요렇게 해서 50페이지를 봐봤자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무슨 맥락 속에 외운지도 몰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되고 뭐가 좀 기본이 쌓인 상태에서 그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처음에 공부 습관을 좀 제대로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 근데 해야 돼. 여러분 경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직업을 가지는 시험이에요. 이거를 그냥 얻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야매쳐 수는 없다고. 해서 자세가 엉망이면 스커트를 아무리 쳐도 무게를 많이 쳐도 개수를 쳐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급하다고 막 공부 내가 처음인데 막 양만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좀 느리더라도 좀 하나씩 저희랑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기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기출 눈에 바르지 말고 정리하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차 적중 내역을 제가 학원에 넘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1번 넘겼고 또 1번 넘길 거거든요. 학원에서 공개해 주는 제 동영 모의고사 적중 내역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의 실전과 유사하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 학원 홈페이지 등등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추가로 할 건데 지금 찾아낼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항상 공부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펀맨이라는 만화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 나와 있는 만화인데 주인공이 너무 세서 외계에서 엄청 강한 생물이 와도 한방컷 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자가 너무 스승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타마인가요? 걔가 이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는 드디어 비법이 나오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해질 비법이 나오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보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팔굽혀펴기하고 잇몸을 켜고 스쿼트 피크 달리기를 열심히 했대. 그랬더니 3년쯤 지나니까 대머리가 되고 힘이 세졌대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공부에 특별한 방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어느 학원을 가야, 어느 강사를 가야, 어느 책을 봐야 붙는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 이제 뭐 노량진쯤 나와 있는 사람 학원이나 강사 책들을 보면은 어느 걸 봐도 붙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매일 한다 있습니다. 꾸준히 한다 좀 합시다. 매일 하면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사실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못 하는데 자꾸 방법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학원의 관리반. 이 관리반을 정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강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와 틀과 기초는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따라오는 거는 또 이제 우리 학원 스태프분들과 함께 또 발 맞춰가지고 오는 거거든. 해가지고 9시에 제가 그러면 이게 옛날에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5시간 자면 붙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내립니다. 이런 시험 아닙니다. 7시간 자도 괜찮아요. 8시간 자도 돼. 일요일 쉬어도 돼요.
다만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만 공부하자고. 이거를 6개월 하면 붙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하자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듣고 뭐든 좋으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에는 이렇게 하고요. 잘 또 마지막 들으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저희 또 이제 기본 수업 과정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